안녕하세요. 오늘 경제학 원론, 오늘은 제 9장 국제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편이고요. 국제무역의 논리들을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식으로 국가 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그런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국제무역의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폈을 때 어떤 식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보겠습니다.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 국제무역,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의 경우는 우리가 거래를 외국이랑 안 해요. 그냥 혼자 자급자족 하는 거죠. 자급자족 국내 생산과 자급자족 국내 소비를 하는 겁니다.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자만 존재한다. 도메스틱 디맨드, 도메스틱 서플라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과 수량,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결정되겠죠. 국내 수요, 국내 공급. 그냥 시장, 국내 시장인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니까. 외국 물건은 전혀 없으니까.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후생 경제학적 측면에서 그 혜택, 그 이득의 합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합입니다. 국제경제,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서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품들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국내 소비자 잉여, 국내 생산자 잉여를 합하면 사회 후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경우와 같습니다. 그죠? 후생경제학에서 살펴봤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하면 사회 후생이 결정된다.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균형거래량, 국내 수요, 국내 공급 만나가지고 타다 균형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뭐 P스타로 많이 표현합니다. P스타, Q스타 결정됐어. 그러면 이 경우에 정부 정책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 후생, 우리 다 계산할 수 있었죠. 균형 가격 위로, 수요 곡선 밑으로의 이 에어리어,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공급 곡선 위로, 균형 가격 밑으로, 생산자 잉여의 영역이 여기가 되겠고,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은 컨슈머 서플러스에다가 프로듀스 서플러스를 합해가지고 결정이 된다.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에 국내 시장의 균형과 거기에 따른 사회 후생의 합,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역이죠, 무역. 무역 정책의 평가를 위한 질문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섬유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했어요. 그러니까 딱 바운더리를 열었어. 누구든 와서 공급해도 된다. 외국 기업이 다 들어와서 공급해도 되고, 우리 뭐 그러니까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팔아도 된다. 닫혀 있는 경제, 클로즈드 이코노미에서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죠. 수입과 수출이 자유화됐어요. 자유무역이 된 거죠.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볼 거냐? 누가 손실을 볼 거냐? 근데 국가적으로,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이 클 거냐? 국제무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거죠. 이득이 있어야 국제무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무역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느냐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트레이드가 오픈됐을 때, 수출과 수입이 자유화됐을 때 국내 섬유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보느냐. 소비자 측면, 생산자 측면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무역 정책 아니면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 무역을 바라보는 경제학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 무역에 대한 경제 정책으로, 무역 정책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냐? 왜 부과할 거냐? 관세를 부과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를 살펴보는 게 그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 우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봤죠. 국제 가격과 비교 우위. 비교 우위와 absolute advantage, comparative advantage, 그런 절대 우위, 비교 우위 뭐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개인적인 거래였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있을 때 거래를 시작한다. 원래는 절대 우위의 개념으로 한 사람이 사과 배라고 하면 사과 생산을 잘하고 한 사람은 배 생산을 잘하면 한 사람은 배 생산에 특화, 다른 사람은 사과 생산에 특화해서 둘이서 사과만 생산하고 배만 생산해서 서로 교역을 통해서 둘 다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또는 무역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절대 우위의 경우 프랑스랑 영국의 예를 제가 들었죠. 영국은 양모만 생산하고 프랑스는 와인만 생산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둘 다 행복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무역은 왜 이루어지는가?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들이 있어갖고 이루어진다. 그게 아담 스미스에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어떤 나라는 절대 우위에 있지도 않은데 왜 국제무역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개념이 비교 우위입니다.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게 뭔가요?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을 생산해서 서로 교역을 하니까 심지어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비교 우위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기회비용이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요. 그러면 그거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 그때는 PPF, PPC를 통해서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수요 공급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모델에서 비용을 보여주는 것, 기회 비용을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가격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의 국제 가격, 국제 가격이 국내 시장의 균형 가격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다른 나라의 국내 시장 가격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을 해오겠죠. 환율이 고려돼야 됩니다만 환율을 고려해서 어떤 상품이 싸다면, 상대적으로 싸다면 우리 수입을 해오겠죠. 그 가격에 수입해 와가지고 파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제 가격. 그럼 이제 예시가 이렇습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딱 국제 무역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가격, 국제 가격, 월드 프라이스,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생산되고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사오면 되죠. 사와서 국내 시장에 팔면 그것만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재화의 기회비용이 되겠죠. 이 기회비용을 비교해가지고 국내 균형 가격이랑 국제 가격을 비교해서 누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다른 나라들이 비교 우위가 있느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냐?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냐?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다면 교역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다면 우리나라 거 들고 가서 외국에 가서 팔아야겠죠. 그런 가격의 상대 가격의 차이, 국제 가격이랑 국내 가격의 차이, 그거 가지고 무역의 패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모델은 생산 가능 곡선 PPF를 통한 비교였다면 지금은 균형 가격, 국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국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드 패턴, 교역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수출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 들고 나가서 외국 나가서 팔면 더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가져고 나가서 팔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거 생산, 이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다.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 국내 가격이 높아. 그러면 외국 나가서 싼 물건 사서 우리나라 와서 팔아야겠죠.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수입. 쉽죠? 그 흐름은 되게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들, 외국에 있는 나라, 외국들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더 싸다는 겁니다. 국제 가격이 싼 경우에 수입을 하고 국제 가격이 비싼 경우에 수출을 하고 흐름은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승자고 어떤 경우에 패자가 될까요? 무역의 승자와 패자, 국제 무역이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무역이 이전에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해서 팔게 되겠죠. 국제 가격이 높으니까 수출합니다. 수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역이 시작됐어요. 트레이드가 오픈됐어요. 그러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진다? 왜요? 왜 이렇게 될까요? 더 많은 생산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출량은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외국 가격하고 국내 가격이 일치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생산자들이 외국에 가서 팔게 된다는 거죠. 왜요? 국내보다 국외의 시장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가서 계속 팔다 보면 국내에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고 공급량이 어느 정도까지 맞춰질 때까지 국내 시장의 균형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랑 같아질 때까지 국내 공급은 줄어들고 수출량은 늘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진다. 교역이 성사됨에 따라서 자유 무역이 펼쳐짐에 따라서 세계 전체의 상품 가격이 같아지는 결론이 이루어집니다.